안녕하세요. MC 송건희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좀 여러 개 찍게 되는데 어차피 이 방송은 저희 어떤 자료 보관용이기도 하고 또 이것은 뭐 반드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게 예전과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추측으로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방송은 댓글 부대가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번 추측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댓글 반응에 대한 것은 없고 그냥 과거의 비슷한 사례를 가지고 뭐 이것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해보는 그런 추측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제가 한번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이죠. 4월 11일 날 오세훈 직함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오세훈이 유세하는 그 현장에 어떤 흉기를 들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홍준표가 유세하는 현장에 흉기를 또 들고 왔어요. 이게 보니까 참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자, 오세훈하고 지금 현재 강력한 경쟁의 박빙인 후보가 바로 고민정 민주당, 그죠? 박빙이고요. 박범같이 보이네요. 박빙이고요. 그 다음에 홍준표 같은 경우는 원래 경남 출생인데 이번에 경북에서 출마를 했죠. 근데 홍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가 박빙이죠. 박빙인데 뭐 제가 경북까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가 3파전으로 좀 이렇게 박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 뉴스에서 봤는데 중요한 거는 고민정과 오세훈 박빙인데 오세훈이 좀 밀리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와 같은 이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홍준표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잘못하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죠. 요즘에 미래통합당의 막말이나 그 다음에 또 권영진 시장, 대구시장, 그 다음에 이철우 경북지사 이런 무능한 사태를 계속 사람들이 접하게 되면서 아마도 여론조사가 박빙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정치 깡패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반대쪽 후보를 테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면은 이승만 때 김구 선생 암살 사건이 있었죠. 물론 이승만이 배우라고는 확정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범인 안두희가 안두희가 이승만하고 가까운 사이였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박정희 때 장준하 선생이라고 야권 후보가 아주 대선 후보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이분도 암살당했죠. 자, 이미 장준하 선생은 타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추락사로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나와야 했지만, 몇 년 전인가요? 2012년도였죠. 장준하 선생 무덤이 빗물에 이렇게, 좀 이렇게 쓸려 나가면서 유골이 드러나는데, 그 유골 모양을 보니까 타살의 흔적이 딱 드러났어요. 두개골이 정확하게 오한마 같은 어떤 망치로 정확하게 머리를 때린 그런 흔적이 드러나가지고, 이건 타살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증거가 드러났었죠. 아마도 배우는 당시 그쪽 지역에 있던 군부대 당시는 안기부죠. 안기부 관련된 사람들이 박정희를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도 5공화국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승만 때라든지 아니면 뭐 박정희 때라든지 그때도 야당에 대한 정치 테러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특정 인물을 또다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그때 뭐 야당 당사를 정치 깡패를 이용해서 박살내고 그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20세기고, 21세기에는 이제, 좀 참신하게 나오죠. 이제 역공작을 위해서 정치 깡패를 자기가 맡고 상대 쪽에서 이렇게 시켜서 사주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걸 많이 이용한 듯 해요. 제 추정이긴 하지만. 자, 예를 들면은, 오늘 뉴스를 좀 이렇게, 지난 11일 뉴스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울게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그도 피해자 하면서 오세훈 유세 현장에 흉기 난입 50대 구속 정합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신문이 나왔어요. 그죠? 자, 일단 서울신문이니까 약간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만 봐도 대충 이거는 오세훈을 위한 기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뉘앙스가 좀 드는데 그 이유는 그도 피해자라면서 오세훈이 그 가해자를 좀 이렇게 두둔하는 게 보이죠? 그죠? 여기서 딱 보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오세훈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도 피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작권 때문에 전체 기사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자, 밑부분에 잠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하단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유세 현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얘기해드릴까요? A씨는 9일 오전 11시 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 후보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곧바로 제지됐다. 자, 유세 현장에는 항상 그 사법경찰이나 아니면 이렇게 경찰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지금이 선거 기간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흉기를 들고 갔다. 이거 뭔가 냄새가 나죠. 그리고 부상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이 사람이 그쪽과 관련된 사람이면 굳이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프레임이죠. 자, 그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민주당과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그죠? 그럼 진짜 이 사람은 야간 근무자라서 낮에는 오침을 해야 되고 밤에 또다시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해서 자는데
시끄러워서, 이것 때문에 뭐, 자기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세훈을 테러하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이 선거 기간이고, 오세훈 후보를, 공격한다고 자기가 잠을 잘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공식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그죠? 자,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물론 진짜 평범한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세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 후보는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저희 유세 현장에서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며 그분도 국민 상호 간에 적개심을 불러일으켜 통치하는 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에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글을 남기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공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즉, 오세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오세훈의 유세 현장이 시끄러워서 방해돼서 이렇게 오세훈을 테러하려고 했던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오세훈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자,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잠을 못 자서 이렇게 흉기난동을 벌였는데, 중요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분열적 리더십, 그 영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됩니까?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굳이 끄집어서 붙였어요. 그죠? 자, 굉장히 이상하죠? 피해자도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이런 건 별 사건도 아니라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부상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자, 그럼 이건 단순 해프닝이죠. 그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는데도 오세훈은 문재인을 걸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잠을 못 자서 오세훈 때문에 짜증나서 그랬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걸고 넘어갈까? 자,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합니다. 물론 증거는 없어요. 그죠? 중요한 거는 프레임이죠. 자, 야당 쪽에서 직접적으로 걸고 넘어가기는 좀 그러니까 야당 쪽 사람이라 뭐 이렇게 하기는 모르니까 이런 설정을 해놓고 이제 그거와 상관없이 문재인 때문이다 라고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웃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오세훈 웃기는 사람이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붙여놓고 자기는 마치 선한 사람이냐 그도 피해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놨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자기 선거 유세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 사람이 그랬다고 경찰 발표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문재인의 리더십 때문에 분열해서 그렇다. 전혀 상관없는 걸 붙여놨잖아요. 그죠? 자, 굉장히 이상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댓글 반응을 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 여기 댓글 반응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잠 못 자는 거에 힘들다 쳐도 그냥 따지든가 칼은 왜 들어오면서 일단은 그 사람의 칼든 범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분이죠. 별게 다 대통령 탓이네. 쯔쯔. 그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자, 여기 이 세 번째 댓글도 보시면 야간 근무 때문에 힘들어서 자려고 했다가 그랬다는데 뭔 분열적 리더십 이지랄. 그죠? 물론 그렇다 해도 흉기 휘두른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댓글 부대 알바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댓글이 보여요. 대깨문을 제외한 대한민국 모두가 이 정권의 피해자입니다. 경제, 북한, 국민안전 모두 폭망. 자, 이게 댓글 부대를,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 아이디는 제가 좀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일단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 보시면 댓글이 27개인데 공감수는 3235개나 받았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야, 참. 이 정도면은, 이거 거의 열심히 매크로 돌리는 아이디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댓글 몇 개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대단합니다. 그죠? 자, 앞서 다른 댓글하고 반응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도, 이렇게, 추천을 많이, 그러니까 공감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반대 추천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매크로로 많이 돌려가지고 4월 11일 날에 1등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이 4월 13일이죠. 이 기사는 지금 봤기 때문에 제가 띄우는 건데 보시면은 2174개 다른 거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높아요. 근데 그만큼 반대가 또 많이 클릭이 돼가지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거 같은 경우 반대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이게 이제 더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거 같은 경우는 공작 댓글, 그러니까 매크로 아이디라는 게 딱 추정이 되죠. 자, 오세훈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홍준표, 오늘 있었던 홍준표 기사를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홍준표 앞에서 골프채 휘두른 남성, 다른 후보 캠프 자문위원 주장. 자, 이것도 굉장히 공작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이상하죠? 자, 굳이 홍준표를 테러를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나 뭐 아니면 뭐 정의당이든 아니면 무소속이든, 홍준표를 이렇게 구타나 이런 거 하면은 이득 보는 게 홍준표라는 거 요즘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죠. 근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손해를 보는데 굳이 그거를 했다. 그럼 이건 홍준표 쪽에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그 근거를 제시를 해볼까요? 오히려 저는 이게 진짜 야당이, 그러니까 그 야당을 테러하려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홍준표 쪽에서 사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홍준표도 검사 출신이죠. 그렇다면 검찰 쪽에 지인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나중에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홍준표가 대선배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홍준표가 현재 미래통합당 소속인가? 그렇죠? 뭐 당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검사 출신이라는 거. 자, 대선배가 선거에 출마했으면은 좀 공작해도 봐줄 수밖에 없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공정한 검찰이 아닌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 테러 활동을 했던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는 여기서 기사에서 보여집니다. 서울경제 기사인데 앞서 그 오세훈 관련 기사도 서울신문이에요. 같은 신문사네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서울신문, 서울경제, 다만 이제 이건 경제만 다룬 쪽 파트 신문인데 중요한 거는 자, 기사 내용 잠깐 조금만 이제 저작권 때문에 잠깐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홍준표 후보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 캠프 관계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고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네요. 홍준표 후보 측은 이 남성이 다른 후보 캠프에서 생활체육자문위원장 명함을 갖고 활동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라고 홍준표 쪽에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경찰 쪽 얘기도 아니에요. 그죠? 자, 홍준표 쪽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게 그 어떤 다른 쪽 캠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자기 주장이니까 증거는 없어요.
그냥 그쪽 사람이다라고 일단 던진 건데, 굳이 요즘 같은 때 홍준표를, 그러니까 공격을 해서 이득 볼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굳이 야당 쪽 후보를, 야당 쪽 후보를 이렇게 테러를 해서, 특히나 민주당 쪽 사람이 야당 후보를 굳이 테러해야 할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는 홍준표가 당선이 되어도 어찌 보면 당연한 동네잖아요. 대구니까. 근데 굳이 민주당이든 아니면 뭐 다른 정당, 그러니까 홍준표와 어떤 대립적인 구조의 어떤 뭐 하다못해 뭐 미래통합당이든 그쪽의 그 어떤 관계자가 굳이 테러를 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느 쪽 정당의 사람인지를 굳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뉘앙스는 마치 그러니까 민주당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들고 있어요. 기사가요. 그죠? 자, 홍준표는 대표적인 미래통합당에서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그렇고 뭐 새누리당도 그렇고 당대표도 했을 만큼 계속 이렇게 있던 사람인데, 홍준표를 굳이 테러를 해서 이득 볼 사람이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쪽 후보가 굳이 테러를 왜 해요?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인데. 자,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기사 말미에 잠깐 보시면은, 예, 홍준표 쪽은 이제 그쪽에서, 특정 정당에서 시켰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자, 홍준표 그는 후보가 시켰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주민들의 축제인 선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자, 오세훈하고 똑같죠? 자, 그도 피해자. 그죠? 뉘앙스가 똑같아요. 그도 피해자라면서, 그러니까 테러 활동을 한 사람을 오히려 두둔을 합니다. 자, 홍준표도 후보가 시켰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이 직접적으로 뭐 후보가 시켰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이제 두둔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자기는 좀 선한 척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실상 특정 정당의 사람이 뭐 이렇게 관련자가 공격을 했다, 이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근데 그쪽 해당 후보 측은 서 씨가 지난 2월 15일 생활체육자문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다음날 바로 해촉됐다며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그러면은 또 서 씨가 가지고 다니는 명함은 본인이 임의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 그럼 이제 다 보이죠? 이게 그러면은 공작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과거 이쪽, 그러니까 어느 쪽 정당이라고는 기사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어느 쪽 정당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쪽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프레임이죠. 안 그렇습니까? 자, 홍준표가 그걸 이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명함을 굳이 들고 다니면서 테러를 한다는 거는, 나 이쪽 사람인데 너 테러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일부러 증거를 들고 다녀요. 그렇죠? 나 어느 쪽이야, 무슨 증거를 들고 다녀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전부 다 오세훈 쪽도 그렇고 홍준표 쪽도 그렇고 다 잡혀요. 신기합니다. 그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 공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앞서 설명드린 내용도 있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박빙인 지역에서, 자, 여기 이쪽 화면을 보시면 항상 박빙인 경합지역에서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과거 선거에서도 그런 게 보여지거든요. 자, 김성태 죽방 사건 같은 경우는 이때는 뭐랄까요, 이때는 선거가 아니었으니까 일단 뺀다고 칩시다.
자, 빼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싸대기 사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제주지사 선거였죠. 2018년 전국 지방선거. 그때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죠? 원희룡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현직 지사인데도 불구하고 박빙이었다는 건 사실상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당시 그런 여론조사가 막 나오면서 이게 막 굉장히 박빙이고 막 뒤집어졌다, 막 아니다, 막 하면서 굉장히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아마 그 제주지사 선거 관련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며칠 전 2018년 전국 지방선거 개표 결과도 방송을 해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번 4.15 총선을 한번 예측해 보자고 제가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었죠.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원희룡의 싸대기 사건, 이게 저는 어떤 공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면 박빙일 때 자기가 일단 맞아주고 일단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뉴스에서 많이 이제 나오면은 그 어떤 테러 행위에서도 꿋꿋한 원희룡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반대쪽에 대한 심판하겠다 하면서 원희룡을 찍게끔 만드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다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자, 당시에 그 원희룡 싸대기 사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원희룡 토론회 도중 계란 맞고 뺨 맞고 가해자 자해. 이상하죠? 자, 이때 제주지사 선거가 굉장히 박빙이었습니다. 자, 이게 좀 약간 추정입니다만 왠지 원희룡 쪽에서 시킨 게 아닌가. 현직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박빙이었어요. 그 정도로 계속 되면은 결국에는 선거 당일날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문대림 후보,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였죠. 문대림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엮은 다음에 자기는 이렇게 민주당 쪽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폭력을 당하는 그런 후보다, 뭐 현직 지사다, 그런 걸로 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으로 찍으려던 사람이 이탈해서 원희룡을 찍게끔 만드는 그런 공작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영상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나가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전체는 못 나가고 앞부분 잠깐 나갈게요. 제주도에서는 도지사 후보에서 원희룡 예비 후보가 청구에 맞는 일입니다. 새로 공항을 짓는 걸 반대하는 위원장이었습니다. JIBS 자, 잠깐 보셨죠? 조금 더 몇 초 더 볼까요? 객석에 있던 한 시민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소속 원희룡 도지사 예비 후보에게 계란을 던집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이거 공작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토론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뉴스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민주당 관련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뭐 그런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원희룡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이 그러니까 원희룡을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원희룡을 지지하지 않고 이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 쪽이다 라는 그 프레임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죠? 이 폭력 행위는 그게 그러니까 공작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당시 원희룡은 무소속이었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탈당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지금은 복귀했잖아요. 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그쪽으로 지금 복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찍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오히려 그쪽 성향이 아니었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거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고, 폭력행위 하는 사람이 주장이고, 실제로적으로는 이 사람의 배우가 원희룡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사람은, 심리학의 관점에서 봅시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달려들면은 방어적인 태세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목들면은 반대쪽으로 팔이 올라가서 맞게끔 행동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다시 봅시다. 자, 객석에 있던 한 시민이 단상으로 자, 뛰어올라 그죠? 소속 원 자, 보시면은 갑자기 뛰어드는데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있었지 뭐 계란을 들고 있었지 그건 몰라요. 갑자기 뛰어든 상태에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고 그 다음에 던진 건 계란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어떤 흉기였는지 아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칼 들고 왔거나 그랬으면은 죽었을 수도 있어요. 반사적으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달려들면은 그러니까 방어 행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당연한 심리예요. 자, 근데 이상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원희룡은 가만히 있어요. 마치 이게 어떤 수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차분하게 막고 있어요. 그리고 방어 행동도 안 해요. 가만히 하고 있어요.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JIBS 조충범 기자입니다. 객석에 있던 한 시민이 단상으로 뛰어올라 소속 원희룡 도지사 예비 후보에게 계란을 던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대림 후보가 들고 일어나서 이 사람을 제지해요. 그 다음에 사위자인가요? 이 사람하고 같이 맡고 있죠. 근데 원희룡은 가만히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 사람이 만약에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만약에 칼이나 이런 건 흉기를 들고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요? 그죠? 왜 원희룡은 방어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굉장히 무슨 대범한 사람인가요? 자, 원희룡은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렇게 무술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들고 나오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막 하는데 이게 칼일 수도 있고 어떤 흉기일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딱이 때리고 막 뭔가 던지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마치 예정돼 있던 행동을 자기가 꼭 차분하게 이것까지 다 당해야 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굉장히 이상하죠? 자, 저작권 때문에 자세히는 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원희룡의 그 심리적인, 일반적인 심리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제지를 하면서 이 사람을 이제 잡죠. 자, 이 선거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문대림 후보와 원희룡 후보 간에서 굉장한 박빙이었고 크로스오버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박빙 상태에서 약간 원희룡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원희룡이 당선이 됐어요. 그죠? 자, 이거를 근거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만약에 원희룡이 진짜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게 90 공작이다, 이미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방어 행동도 하지 않고 하는 걸 봤을 때 이건 공작일 가능성이 큰데, 물론 추정이지만, 자, 마찬가지로 다시 왼쪽의 기사를 봅시다. 자, 홍준표, 그 다음에 오세훈, 둘 다 박빙 지역이에요. 그리고 둘 다 체포가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원희룡은 마치 그냥 자기는 선한 것처럼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맞고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보시면은 오세훈도 그도 피해자 하면서 그 가해자를 오히려 두둔하죠. 그리고
홍준표 같은 경우도 그쪽에 다른 후보 캠프 자문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딱 살짝 예, 그쪽에 폭력행위다라고 하면서 내용은 앞서 말했다시피 그는 홍준표 그는 후보가 시켰을 것으로 보지 않지만 선거를 이렇게 망치고 있다. 그것이 유감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대충 이제 프레임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해서 이득 볼 수 있는 사람이 범인이다. 최종 범인은 결국은 이득 보는 사람이 범인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박빙 지역에서는 이런 걸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폭력행위 나쁜 거니까 상대 쪽에서 했으면은 그쪽이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게 옮겨가게 표를 이동하게끔 만드는 그 최종 수혜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 물론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이건 추정이지만 국민들이 똑똑한다면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공작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이런 공작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진짜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공작이다 아니다. 그거는 밝힐 수는 없어요. 그죠? 끝까지 오리발하면은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득 보는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하루 이제 선거 기간이 있죠. 유세 기간. 그리고 15일 당일까지도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